아니, 내가 이걸 치우라고 몇 번을 말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월급 받아 처먹고 이런 것도 못해요. 경비원에게 쓰레기나 치우라고 소리 지르는 여자가 있는데요. 아파트 주민들은 모두 이 광경을 숨을 죽이며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평범한 날이었죠. 봄이 시작되는 3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날, 서울 외곽의 금호 아파트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넘은 고급 아파트 단지는 나이만큼이나 위험이 느껴지는 곳이었죠. 높은 천장과 넓은 평수, 그리고 예전 부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곳에서 남영자는 10년째 부녀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저는 금호 아파트 부녀회장 남영자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파트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남영자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하는 봉사는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 특히 경비원들에게 온갖 자비를 시키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경비원들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부하 직원 같은 존재였죠. 경비 아저씨, 저기 정문 화단 좀 정리해 주세요. 네, 그리고 오후에는 지하 주차장 청소도 부탁할게요. 관리비에서 나가는 월급인데 일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어요? 남영자의 말에 70대 초반의 경비원 이정호는 고개를 숙이며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부녀 회장님, 곧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정호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성실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사람이었죠. 하얀 수염이 듬성듬성 난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고 그 주름 사이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그 아파트 주민들은 이정호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정문에서 인사를 건네는 그의 모습은 아파트의 전형적인 풍경 중 하나였죠. 그리고 자녀들 학교 가는 길에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돕고 어르신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며 아이들에게는 때때로 사탕 하나를 건네는 따뜻한 이유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남영자의 눈에는 그저 말 잘 듣는 늙은이 정도로만 보였죠. 경비 아저씨, 그 나이에 뭘 그리 열심히 해요. 적당히 하고 쉬세요. 그렇게 부지런해봤자 월급이 더 오르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남영자의 말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호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남영자에게는 또 다른 무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았죠. 경비원 일이 뭐 어렵나요? 그냥 앉아서 가끔 인사나 하고 택배 받아주고 쓰레기 좀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 일에 월급이 적다고 투정 부리면 곤란해요. 사실 이정호는 한 번도 월급에 대해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아파트의 안전과 청결을 지키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영자는 이정호를 향한 이런 말들을 주민회의에서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로비에서도 심심찮게 내뱉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남영자는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듯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입주민 대표회의가 있는 날이라 더욱 의기양양한 모습이었죠. 10년 동안 부녀회장을 맡고 있는 남영자는 이 아파트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주민들이 많이 떠나고 새로운 입주민들이 들어오면서 아파트의 역사와 규칙을 잘 아는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게 되었죠. 우리 아파트는 30년 전통이 있는 곳이에요. 고급 주택가로 소문난 이곳의 품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경비원들도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하고 청소도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해요. 그 남영자의 이런 말은 언뜻 듣기에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다른 이들, 특히 그녀보다 사회적 위치가 낮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숨어 있었죠. 오늘 입주민 대표회의가 끝나고 남영자는 로비에서 이정호를 불렀습니다. 경비 아저씨, 내일 입주민 주차장 대청소가 있어요. 아침 일찍 와서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장도 깨끗하게 정리해 두고요. 내일 구청에서 점검 나온다고 하니까 단지는 꼭 깨끗해야 해요.
이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네, 이미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남영자의 지시는 거부할 수 없었죠. 네, 부녀 회장님. 내일 아침 일찍 와서 챙기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정호의 대답에 남영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지시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언제나 그녀에게 기분 좋은 일이었죠. 그래요. 아, 그리고 지하 주차장 비동 입구에 담배 꽁초가 많더라고요. 그것도 깨끗이 치워주세요. 이 아파트 체면이 있잖아요. 이정호는 피곤한 기색도 내비치지 않고 공손하게 인사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누구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성실한 늙은 경비원의 평범한 퇴근길로만 보였을 뿐이었죠. 며칠 후 그 아파트에 강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밤사이 거세게 몰아친 바람은 아파트 곳곳에 흩어져 있던 쓰레기들을 단지 안으로 몰아넣었죠.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산책을 나온 남영자는 그 광경을 보고 즉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시간에 출근한 이정호가 보였죠. 경비 아저씨, 이게 뭐예요? 어떻게 쓰레기장을 이 모양으로 방치할 수 있어요? 당신 안 하고 뭐 했어요? 그리고 남영자의 목소리는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침부터 들려오는 고성에 몇몇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상황을 살펴봤죠. 이정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쓰레기장으로 걸어왔습니다. 네, 부녀 회장님 죄송합니다. 어젯밤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정호의 차분한 대답에도 남영자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바람 핑계 대지 마세요. 당신 일이 뭐예요? 아파트 단지 관리 아닌가요? 이런 것도 못 챙기면서 월급은 잘도 받아가네요.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영자는 관중이 생기자 더욱 목소리를 높였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내는 관리비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경비 아저씨, 당신 나이가 몇이길래 이런 기본적인 일도 못해요? 그리고 이정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쓰레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부정한 그의 뒷모습이 햇살 아래 더욱 초라해 보였죠. 주민들 중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나서서 이정호를 돕거나 남영자에게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녀 회장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노인에게 막말을 해도 되나요? 누군가의 작은 속삭임이 들렸지만 남영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이정호를 질책했죠. 이렇게 못하면 경비원 그만두는 게 어때요? 당신 나이에 이런 일하기 힘들면 조용히 물러나야지. 젊은 사람 채용해서 제대로 일하게 해야겠어요. 이정호는 여전히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눈치챈 사람은 없었죠. 그리고 그의 깊게 패인 눈가에 맺힌 작은 물기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가치도 모르게 되는 법이죠. 네, 이정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영자가 더욱 화를 냈죠. 뭐라고요? 뒤에서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할 말 있으면 크게 말해보세요. 이정호는 고개를 들어 남영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어딘가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아닙니다. 부녀 회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이전과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그리고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어조였죠. 하지만 화가 난 남영자는 그런 미묘한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빨리 치우세요. 내가 다시 와서 확인할 테니까요. 네, 이런 분리수거장을 보고 있자니 정말 화가 나네요. 남영자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변에 모였던 주민들도 하나 둘 흩어졌죠. 네, 몇몇은 이정호에게 미안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갔지만 대부분은 그저 평범한 아침의 소동 정도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정호는 묵묵히 쓰레기를 정리했습니다. 바람에 날린 비닐봉지들을 모으고 흩어진 재활용품들을 분류하고 깨진 유리 조각들을 조심스레 치웠죠. 그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일해온 손이었죠. 그날 오후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는 조용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회의였죠. 30년이 넘은 금호 아파트는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단장하기로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리모델링 사업의 성패는 집은 30%를 가진 원소유자의 동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죠. 회의에 참석한 건설사 관계자의 말에 관리사무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분과 연락이 다 와서 다행이네요. 곧 만나볼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성이었죠. 회의 참석자들이 일제히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드디어 오셨군요. 원소유자시죠.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건설사 대표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이 고개를 들어 회의실 안의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관리사무소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금호 아파트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남영자의 행동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져갔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직접 뭐라 하지는 않았죠. 10년 동안 부녀의 장직을 맡아온 남영자의 영향력은 그만큼 컸으니까요. 하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봄바람이 쓰레기를 몰아왔듯이 진실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정호가 금호 아파트의 원소유자이자 지분 30%를 가진 부동산 자산가라는 소식은 입주민단체 채팅방을 통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문 정도로 여겨졌지만 관리사무소에 공식 발표가 나오자 모두가 충격에 빠졌죠. 아니, 그 경비 아저씨가 우리 아파트 주인이었다고요? 그럼 왜 경비원 일을 했던 거죠? 남영자 부녀 회장님이 그동안 얼마나 무시했는지 아세요? 주민들 사이에서 온갖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정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갸우뚱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의 겸손함과 인내심에 감탄했죠. 하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생각한 것은 남영자의 행동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남영자는 관리사무소에서 긴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 꼭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죠. 무슨 회의가 있다고요? 제가 부녀 회장인데 미리 알리지 않고 갑자기 회의를 잡다니 말이 안 되네요. 남영자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 직원의 단호한 말투에 결국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죠. 오후 3시 정각의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뵙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원소유자께서도 참석하십니다. 남영자는 평소처럼 화려한 옷차림으로 정확히 3시에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연히 자신이 회의의 중심이 될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의실 중앙에 이정호가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낡은 경비복이 아닌 단정한 정장 차림의 이정호였죠. 그의 옆에는 건설사 대표와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다른 입주민 대표들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남영자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정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더 이상 경비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태도는 명백히 이 자리의 주인임을 드러내고 있었죠. 이게 무슨... 경비 아저씨가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남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죠. 아직 모르셨나 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죠. 관리사무소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정호님은 금호 아파트의 원소유자이자 현재 지분 30%를 보유한 대주주이십니다. 네, 그리고 이번 리모델링 사업의 핵심 의사 결정권자이시죠. 남영자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까스로 자신에게 배정된 자리에 앉았죠. 그럼 왜 경비원 일을 하신 거예요? 남영자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네. 이정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대답했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아파트의 실제 모습은 어떤지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투자한 곳이니까요. 네, 30년 전에 이 땅을 개발할 때 참여했지만 그 후에는 해외에서 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 아파트가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보고 싶었죠.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경비원으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이정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처음에는 그저 몇 주만 일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의 삶, 특히 서비스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 남기로 했죠. 이정호의 시선이 남영자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 눈빛은 비난이 아닌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그 사회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어제 분리수거장에서 있었던 일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남영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어제 있었던 일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죠. 저는 그저 아파트를 위해서. 남영자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는 법이죠.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변명을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정호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리모델링 사업 계획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봉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남영자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첫 번째 조건은 아파트 관리 직원들의 처우 개선입니다. 경비원, 청소원, 시설 관리자들의 휴게 공간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처우를 현실화하는 내용이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듯한 조건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정호가 남영자를 직접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부녀 회장의 교체입니다. 순간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남영자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죠. 뭐라고요? 제가 10년 동안 이 아파트를 위해 봉사해 왔는데 이런 식으로 쫓아내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정호는 여전히 차분했죠.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남영자님,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정호의 제안에 회의실 안의 다른 주민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영자는 도움을 청하듯 그들을 바라봤지만 아무도 그녀의 편에 서지 않았죠. 그날 오후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는 조용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회의였죠. 30년이 넘은 금호 아파트는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단장하기로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리모델링 사업의 성패는 집은 30%를 가진 원소유자의 동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죠. 회의에 참석한 건설사 관계자의 말에 관리사무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분과 연락이 다 와서 다행이네요. 곧 만나볼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이건 불공정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남영자의 항변을 가로막듯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회의에 늦은 주민이었죠. 하지만 그는 단순한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어제 쓰레기장에서 있었던 일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어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주민은 영상 제작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남영자가 이정호에게 소리치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영상은 이미 주민 커뮤니티에 공유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반응이 꽤 뜨겁습니다. 남영자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죠. 사장회의가 끝나고 남영자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10년 동안 이 아파트를 위해 헌신했는데 남영자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죄책감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죠.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경비원들, 특히 이정호에게 했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편 금호 아파트 주민단체 채팅방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습니다. 이정호의 정체가 밝혀진 것도 충격이었지만 영상 제작자가 올린 남영자 행동 영상이 더 큰 파장을 일으켰죠. 저렇게 무례하게 대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네요. 한 10년 동안 부녀회장하면서 저런 행동이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이정호님은 정말 대단한 인내심을 가지셨네요. 댓글들은 대부분 남영자를 비난하고 이정호를 옹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부녀회장 교체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했죠. 다음 날 금호 아파트 게시판에는 부녀회장 긴급 선출에 관한 공고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례 없는 일이었죠. 보통 부녀회장은 임기가 끝난 후에 새로 선출되는데 현재 부녀회장의 문제로 중간에 교체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남영자는 그 공고를 보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 이정호를 찾아갔죠. 관리사무소에서 이정호를 만났을 때 그는 더 이상 경비원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정한 캐주얼 차림이었죠.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정호 씨, 할 말이 있어요. 남영자의 목소리에 이정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죠. 앉으세요, 남영자님. 무슨 말씀을 하실지 듣겠습니다. 남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죠. 왜 저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이정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비난이 아닌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죠. 네, 남영자님. 저는 당신을 망신 주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다만 이 아파트가 더 나은 공동체가 되길 바랄 뿐이죠. 그리고 그건 서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영자는 반박하려 했지만 이정호의 차분한 태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직업을 가진 이들에게 쉽게 무례해집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가 결국 공동체 전체를 해치게 되죠. 이정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으로 금호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 보였죠. 30년 전 이 아파트를 지을 때 저는 이곳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랐습니다. 물론 다른 투자자들은 단순히 수익만 생각했죠. 하지만 저에게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남영자는 처음으로 이정호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경비원이 아닌 꿈과 철학이 있는 한 사람으로 말이죠. 그럼 왜 그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이정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과 직함이 중요할까요? 사람은 그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직업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의 말에 남영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직업이나 지위로만 판단해 왔는지 깨닫게 되었죠. 저는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한 거군요. 남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정호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의지죠. 남영자님은 이 아파트를 위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네, 그건 분명합니다. 다만 방식이 조금 달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영자는 고개를 숙였고 그녀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미워하게 이정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부녀의 장직에서는 물러나되 아파트를 위한 다른 방식의 봉사를 찾아보는 거죠. 당신의 경험과 열정은 여전히 귀중합니다. 남영자는 놀란 듯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이정호가 자신을 완전히 몰아내려 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제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이정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진정한 변화의 의지가 있다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너그럽습니다. 특히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를 볼 때 말이죠. 그날 저녁 금호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에 남영자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긴 사과문이었죠. 그녀는 자신이 한 행동을 솔직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특히 이정호와 다른 경비원들, 그리고 청소 노동자들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죠. 네, 저는 이제 부녀의 장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동안 저의 행동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 아파트 공동체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돕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녀의 글에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여전히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지만 많은 주민들이 그녀의 용기 있는 사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네, 솔직한 사과 감사합니다. 앞으로 달라진 모습 기대할게요. 우리 모두 실수합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모습이 중요하죠. 새롭게 시작하는 남영자님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댓글들 사이에 한 문장이 특별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이정호 올림. 일주일 후 금호 아파트는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부녀 회장이 선출되었고 리모델링 사업 계획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파트 공동체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관리사무소 앞에는 금호 아파트 관리 직원 휴게실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이전에는 작은 창고로 사용되던 공간이 이제는 경비원과 청소 노동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했죠. 깨끗한 소파와 테이블, 전자레인지와 커피 머신까지 갖춰진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정호님께서 직접 지원해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곳에서 쉴 수 있게 되었네요. 경비원 박 씨의 말에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죠. 한편 남영자는 자신의 집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녀의 장직에서 물러난 후 그녀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년 동안 부녀 회장이라는 직함에 집착하며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는 시간이었죠. 문득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이정호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영자님. 네.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남영자는 놀랐지만 그를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죠. 무슨 일로 오셨나요? 남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새로운 제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실은 리모델링 이후에 아파트 내 작은 도서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관리해 주실 분이 필요한데 남영자님께서 어떨까 해서요. 남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이정호가 자신을 완전히 외면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에게 그런 일을 맡기시겠다고요? 제가 한 행동들을 생각하면 남영자가 말을 잇기 전 이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남영자님께서 이미 진심으로 사과하셨고 변화를 보여주셨죠. 무엇보다 남영자님의 조직력과 열정은 여전히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이정호에게 했던 모든 무례한 행동들이 떠올랐죠.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정호는 깊이 이해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죠. 그리고 남영자님은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죠. 제가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배운 것은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그들만의 상처가 있으니까요. 남영자는 이정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자신만의 상처가 있었죠. 남편과의 사별, 외롭게 자식을 키운 3월, 그리고 나이 들어가는 자신에 대한 불안감까지.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더 강하고 때로는 더 차갑게 만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정호님, 제안 감사합니다. 네,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영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정호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죠. 네, 좋습니다.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충분히 생각하신 후에 결정하세요. 이정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려 할 때 남영자가 그를 불렀습니다. 네, 이정호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셨나요?
제가 그렇게 무례하게 되었는데도 이정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위해 경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처음부터 저의 정체를 밝혔다면 진짜 이 아파트의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남영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달 후, 금호 아파트는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어 건물 외관은 물론 내부 시설도 현대적으로 바뀌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층에 새로 생긴 작은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녀는 금호 아파트 커뮤니티 도서관이라는 간판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옷차림이 아닌 단정한 차림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했죠. 그리고 그녀의 표정에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책을 찾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했고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무서운 부녀 회장이 아닌 친절한 도서관 사서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었죠. 한편 아파트 단지 한쪽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는 이정호가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경비원 일을 계속하고 있었죠. 많은 주민들이 그의 정체를 알게 된 후에도 그는 자신의 일상을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네, 이정호님, 왜 아직도 이런 일을 하세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어느 주민의 질문에 이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필요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의미가 있어서 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 그날 저녁 도서관을 정리하고 나오던 남영자는 쓰레기장을 정리하는 이정호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에게 다가갔죠. 도와드릴까요? 이정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영자는 조금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죠.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그날 하셨던 말의 의미를. 그리고 남영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보지 않고 옆에서 봤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하셨죠. 이제는 정말 이해합니다. 이정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하나를 남영자에게 건넸죠. 함께 정리하는 건 어떨까요? 이것도 우리 아파트를 위한 또 다른 형태의 봉사니까요. 그리고 남영자는 주저없이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쓰레기를 분류하기 시작했죠.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멀리서 본 그 장면은 단순한 쓰레기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변화의 순간,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었죠. 서로 다른 위치에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 모습은 금호 아파트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호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사람을 위해서 보지 않고 옆에서 봤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남영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교만함이 아닌 깊은 이해와 감사함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일을 시작했고 그들의 모습은 서서히 저물어 가는 황혼 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금호 아파트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갑질과 무시가 아닌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공동체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주민들 사이에서 전해질 것입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성이었죠. 회의 참석자들이 일제히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드디어 오셨군요. 원소유자시죠.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건설사 대표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이 고개를 들어 회의실 안의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관리사무소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금호 아파트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남영자의 행동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져갔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직접 뭐라 하지는 않았죠. 10년 동안 부녀의 장직을 맡아온 남영자의 영향력은 그만큼 컸으니까요. 하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봄바람이 쓰레기를 몰아왔듯이 진실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정호가 금호 아파트의 원소유자이자 지분 30%를 가진 부동산 자산가라는 소식은 입주민단체 채팅방을 통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문 정도로 여겨졌지만 관리사무소에 공식 발표가 나오자 모두가 충격에 빠졌죠. 아니, 그 경비 아저씨가 우리 아파트 주인이었다고요? 그럼 왜 경비원 일을 했던 거죠? 남영자 부녀회장님이 그동안 얼마나 무시했는지 아세요? 주민들 사이에서 온갖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정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갸우뚱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의 겸손함과 인내심에 감탄했죠. 하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생각한 것은 남영자의 행동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남영자는 관리사무소에서 긴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 꼭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죠. 무슨 회의가 있다고요? 제가 부녀회장인데 미리 알리지 않고 갑자기 회의를 잡다니 말이 안 되네요. 남영자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 직원의 단호한 말투에 결국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죠. 오후 3시 정각의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뵙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원소유자께서도 참석하십니다. 남영자는 평소처럼 화려한 옷차림으로 정확히 3시에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연히 자신이 회의의 중심이 될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의실 중앙에 이정호가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낡은 경비복이 아닌 단정한 정장 차림의 이정호였죠. 그의 옆에는 건설사 대표와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다른 입주민 대표들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남영자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정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더 이상 경비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태도는 명백히 이 자리의 주인임을 드러내고 있었죠. 이게 무슨... 경비 아저씨가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남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죠. 아직 모르셨나 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죠. 관리사무소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정호님은 금호 아파트의 원소유자이자 현재 지분 30%를 보유한 대주주이십니다. 네, 그리고 이번 리모델링 사업의 핵심 의사 결정권자이시죠. 남영자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까스로 자신에게 배정된 자리에 앉았죠. 그럼 왜 경비원 일을 하신 거예요? 남영자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네. 이정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대답했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아파트의 실제 모습은 어떤지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투자한 곳이니까요. 네, 30년 전에 이 땅을 개발할 때 참여했지만 그 후에는 해외에서 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 아파트가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보고 싶었죠.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경비원으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이정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처음에는 그저 몇 주만 일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의 삶, 특히 서비스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 남기로 했죠. 이정호의 시선이 남영자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 눈빛은 비난이 아닌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그 사회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어제 분리수거장에서 있었던 일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남영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어제 있었던 일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죠. 저는 그저 아파트를 위해서... 남영자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는 법이죠.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변명을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정호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리모델링 사업 계획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봉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남영자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첫 번째 조건은 아파트 관리 직원들의 처우 개선입니다. 경비원, 청소원, 시설 관리자들의 휴게 공간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처우를 현실화하는 내용이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듯한 조건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정호가 남영자를 직접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부녀 회장의 교체입니다. 순간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남영자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죠. 뭐라고요? 제가 10년 동안 이 아파트를 위해 봉사해 왔는데 이런 식으로 쫓아내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정호는 여전히 차분했죠.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남영자님,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정호의 제안에 회의실 안의 다른 주민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영자는 도움을 청하듯 그들을 바라봤지만 아무도 그녀의 편에 서지 않았죠.